음. 머니투데이예요. 지금 트럼프가 호르무즈에 여러 가지 지금 뭐 5나라인지 7나라인지 지금 뭐 잠수함 유조선을 갖다가 호위해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한중일은 물론이고 프랑스, 영국 뭐 여러 나라 한 데다가 호위를 하라고 지금 호르무즈를 불러대고 있는데 거기는 너무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머니투데이 트럼프 뒤끝 예고 호르무즈 연합 참여 여부 기억할 것. 여기에 지 말대로 안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또 관세에도 영향 주고 그러겠다는 소리죠. 그러나 국민을 담보로 또 거기 교민과 우리 잠수함에 위험한 데다 사지에다 뭐라고 넣을 수는 없죠. 이게 뭐 우리 동의를 얻고 뭐 다 같이 뭐 상의한 전쟁이 아니잖아요. 독단적으로 트럼프하고 이스라엘이 갖다 저질러 놓은 전쟁에 우리 인도 태평양 연안국가도 아니면서 거기까지 가서 이란하고 원수 질 필요 뭐 있어요. 2026년 3월 16일자 기사 트럼프 뒤끝 예고 호르무즈 연합 참여 여부 기억할 것이라고 해요. 다 자국을 위하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이란 전쟁과 관련해 승리선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주요 7개국의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호위에 동참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모든 나라들이 너무 위험하다, 거기는 보낼 수 없다, 이런 식이죠 지금. 그 총알바지 되는데 그 빤한데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안보를 위한 7개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했던 것과 다소 다른 숫자다. 다만 구체적으로 그 전에 5개국에서 7개국으로 늘었네요. 어느 나라인가 보죠.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가 논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이번 주말 많은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을 위해 군함을 파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뭐 트럼프는 앞서가는 경향이 있죠. 이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나서서 그들의 영역을 지켜야 한다며, 왜냐하면 그곳은 그들의 영역이기 때문이라 강조했다. 이 일을 저질러 놓은 사람은 미국이면서 이렇게 불바다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미국 편을 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지원을 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게 트럼프가 사방에 전쟁을 갖다 일으키면서 푸틴보다 더 심해요. 이란과 전쟁에 관련해 승리를 선언할 준비가 됐는지에 관해서는 그럴 이유는 없다. 나는 단지 그들이 몰살당했다고 말한다. 지금 당장 우리가 철수해도 재건에 10년 이상 걸리겠지만 나는 여전히 승리를 선언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불어 이란과의 대화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뭐 이란은 뭐 패배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전쟁 복구 비용을 달라 그렇게 나오죠. 그것을 복구 비용을 준다면 미국은 패배한 거거든요. 그는 이란과 대화 중이고 그들은 협상을 간절히 원하지만 준비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전부 살려달라 하고 두 손 들어버리는 걸 원하는데 이란은 협상을 우리 피해본 그 비용을 갖다가 지불해 주라는 것이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돈을 쏟아붓거든요. 이란은 싸구려 드론을 갖다 날렸는데 그거에서는 몇 조 원의 비싼 무기들을 갖다가 그 싸구려 드론에다가 퍼붓다는 거죠. 어느 선에서는 협상 중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 이란이 뭐 전쟁의 그 복구 비용 이런 것들을 대달라 했을 때 미국에서는 노 코멘트 했는데, 그러면서도 나는 이란과 협상하고 싶은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ABC 뉴스 인터뷰에서 이번 분쟁이 앞으로 몇 주 안에 분명히 끝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지만 4년이 넘었잖아요. 질질 끌면은 두 나라가 다 힘들어요. 두 나라만 힘든 게 아니라 이 호르무즈에서 원유를 가져오는 모든 지구촌의 많은 나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힘들죠. 한편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ABC 뉴스 인터뷰에서 이번 분쟁이 앞으로 몇 주 안에 분명히 끝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받는 전 세계 국가들이 협력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건 타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뭐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오늘부론가 그 호르무즈에 이란이 거기에다가 지뢰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 선박을 뭐 5척인지 뭐 지뢰 선박을 하려고 나온 선박을 전부 미국이 격침시켰다고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정부 관계자들 이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군 구성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호위할 연합군을 구성하기로 동맹국과 합의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누가 합의했나요? 동맹국이 어디인지는 월스트리트 저널은 밝히지 않았다. 미국 혼자서 트럼프가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나라들은 자기 잠수함을 띄우기엔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미국이 이 호위 작전을 전쟁 중에 진행할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시작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다. 뭐 지금 머니투데이 2026년 3월 16일자 트럼프 뒤끝 예고 호르무즈 연합 참여 여부 기억할 것이라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머리를 잘 써야 돼요. 적절한 선에 한미는 우선 동맹이란 것도 잊어서는 안 되는 데다가 지금 다른 5개의 나라들은 지금 너무 그쪽이 위험하다. 지금 바로 호르무즈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건 바로 적군의 역조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자기 자신이 살아남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뭐 다른 유조선 유조선 한 척에 뭐 잠수함이 2척, 3척이 된다면 그 유조선이 6척, 7, 8척의 유조선이 가는데 수십째 잠수함이 갔다가 에워싸고 간다면 거기가 표적이 돼서 엄청난 사상자가 생길 거란 거죠. 거기 한 방에 다 때려서 죽인다는 거죠. 잠수함이 한두 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 지금 벌써 지금 이런 거 세계일보예요. 벌써 우리가 걱정했던 것이 지금 벌써 터지고 있네요. 계속 연결할게요. 서방으로 번진 공포, 유대인 시설 표적,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세계일보예요. 격화하는 가운데 갈등의 시발점이 된 유대교 교당이나 학교 등 시설이 잇따라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 그럴 거 아니에요? 특히 이 나라들은 상당히 잔인하고 그 교민들을 잡았다가 살해하고 이런 것들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함부로 나서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침투하기는 너무 상황이 위험하다. 죽으러 가는 거죠, 그게. 각국은 전쟁 여파로 반유대주의가 고조되고 있다고 보고 유대인 사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14일 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 남부 부촌인 유대인 학교에서 폭발이 일어나 외벽이 손상됐다. 암스테르담은 나치 유대인 대학살 당시 도피 생활 일기로 남긴 안네 프랑크가 독일에서 넘어와 숨어 지내던 도시로 현재 유대인의 거주지 숫자가 1만 5천에서 2만 명에 이른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지금 전쟁이 때문에 유대인도 지금 표적이 되는 거죠. 이날 폭발이 일어날 시설은 네덜란드에서 유일하게 정통파 유대인들을 위해 특별히 설립한 유일한 학교다. 펜커 할세마 암스테르담 시장은 이번 일로 인한 부상자는 없다고 발표했다. 용의자가 폭발 장치를 설치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 회로를 경찰이 확보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할세마 시장은 이번 폭발은 유대인 공동체를 겨눈 의도적 공격 행위며 용인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최근 취임한 로브 애턴 네덜란드 총리도 사회관계망 서비스 X에 유대인 공동체가 느끼는 두려움과 분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전날 네덜란드 제2도시 로테르담 중심가 유대교 회당 시나고그를 겨눈 방화 이후 시내고그와 유대인 관련 시설의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발생했다. 앞서 벨기에 동부 리에주에서도 지난 9일 새벽 유서 깊은 시나고그 앞에 폭발물이나 창문이 깨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12일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인근 도시에서 트럭을 몰고
시나고그에 돌진한 무장 보안 요원들과 총격전 끝에 현장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13일 MBC 뉴스 등 미 언론에 따르면 국토부 안보부는 전날 해당 사건의 용의자가 레바논 출신의 미국인 아이만 모하마드 가잘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1년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IR-1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뒤 2016년에 시민권을 취득한 가잘리는 지난주 레바논에 발생한 이스라엘 공습으로 4명의 가족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MBC는 레바논 당국자들을 인용해 가잘리의 두 형제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조직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의 수사는 미 연방수사국이 주도하고 있다. FBI는 이번 사건을 유대인 공동체를 겨냥한 표적 폭력 행위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일단 이스라엘과 미국의 표적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동조를 하면 우리나라까지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오늘 세계일보 서방으로 번진 공포 유대인 시설 표적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성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